이번 시간의 주제는 제자리암 진단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많이 하시죠? 용종 제거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용종 제거했을 때 보험금 어떻게 해당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번 시간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시경 검사 하시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시경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동네 소화기과 쪽에서도 많이 예약을 통해서 현재 많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내시경 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하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두 가지 다 같이 공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 하게 되면 딱 하나가 확인되죠. 용종이 있냐 없냐. 그렇죠. 용종이라는 거는 위내시경, 소화기관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소화기관 표면에 발생한 종양을 확인하는 게 용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시경 검사했는데 용종이 없다, 깨끗하다. 제일 좋은 거죠. 건강하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는 이제 실비든,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든 내시경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용종이 없고 진단이 없으면 실비나 진단비, 수술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용종이 발견됐다. 조직검사를 하든 절제술을 하든 두 가지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서 조직검사를 하고 난 뒤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만 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수술비에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조직검사만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비는 해당될 수가 있겠죠. 조직검사와 같이 절제술을 했다. 이러면 절제술에 따른 보험 상품의 질병수술비나 용종 절제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양성종양 수술비, 멧돼 질환 수술비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병원 가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절제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경우, 수술비 말고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가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종이 발생됐다, 절제를 하셨다. 그러면 일단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종을 제거했다라는 순간 조직검사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일단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면 그 용종에 따른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용종의 성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양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양성종양이랑 악성종양이다. 우리가 양성종양이라는 거는 일부 우리가 위든 대장이든 제거했을 때 이 종양 자체는 아주 좋은 종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종양은 일부 진단비에, 우리가 말하는 암 관련 진단비에는 전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다, 악성종양이다 그러면 암 진단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암 진단비, 이거는 당연히 암과 양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가운데 우리가 보험에는 유사암 진단비라는 소외감 진단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부 일반암 진단비에 좀 금액이 작게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자리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양성종양인데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제자리암 진단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양성종양으로 확인됐는데 진단서상 양성종양, 질병 분류 코드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D12, D13이라는 분류로 진단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자리암으로 분류돼서 이 제자리암으로 진단에 입증을 하고 질병분류과 D01이라는 제자리암을 입증을 해서 결국은 유사암 내지 소외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유형에 따른 진단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일단
용종 제거하셨죠? 뭐 진단서든 진료 확인서든 받아보시면 그 유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위와 대장에 따른 용종 부위에 따른 용종의 진단이 나옵니다. 대장에는 결장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진단은 부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결장, 이렇게 대장의 한 일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뭐 결장. 근데 뒤에 종양이 암이 아닐 경우는 폴립이든 양성 신생물이든 양성 종양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 D12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 D12.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표준 질병은 종양의 분류를 분류 기준 번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일 때는 뭐 암에 대한 C 코드, 직장암이면 C2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진단 분류 코드는 부위에 따라서 뭐 번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양이 D1이라는 이건 결장에서 발생되는 진단서입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발생되는 진단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D12라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발생하는 양성신생물. 앞서 봤죠? 결장에서 발생되는 양성신생물, 직장에서 발생되는 양성신생물. 부위만 다를 뿐이죠. 위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폴립, 양성신생물 또는 선종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단지 질병분류 코드가 D13으로 달라지는 거죠. 부위에 따른 거지만 D12, D13 자체는 다 양성신생물이라고 분류될 겁니다. 거의 진단을 받으셨으면 이 분류 기준에 거의 다 부합될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정리하면 진단서의 진단명에 조금 차이가 있죠. 부위에 따라 결장, 직장, 위지만 이제 뒤에 부분이 폴립이냐, 양성신생물이냐, 선종이냐. 근데 이게 다 질병 분류 코드로 보면 D12, D13 결국 다 양성신생물. 보험에 적용한다 그러면, 보험 상품에 적용한다 그러면 다 양성신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진단금에 해당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다 양성신생물이다 넘어가겠죠. 근데 조직검사 결과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여기서 보면 조직검사 결과지는 영어로 다 되어 있지만 진단서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여기는 대장, 콜론, 여기는 스토마치, 여기는 아까 말했던 리텀이라는 그 직장. 그런데 다 동일합니다. 뭐 어떤 부분이? 다 양성신생물이라는 아데노마라고 다 나와 있죠. 아데노마가 다 전부 양성종양, 선종이라는 뜻인데 뒤에 부분, 이 하이 그레이드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그레이드. 여기 있네. 하이 그레이드가 나와 있는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이게 뭐냐? 선종은 선종인데 세포가 이형성을 동반하고 있죠. 특히 고등급, 높게 이형성을 동반하고 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세 가지를 다 동일하게 분석을 하면 단지 부위만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롱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토마치 위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 아데노마라고 해서 선종, 양선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뒷부분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제자리암 진단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 위든 대장이든 결장이든 직장이든 다 동일하게 발생한 선종의 고등급을 동반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진단서에 다 양성으로 나와 있지만 제자리암 진단비도 즉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에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증할 수 있죠.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고 있고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손해사정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유사암 진단비에 해당이 된다. 근거가 있죠. 앞서 말했던 진단서는 아니지만 해당될 수 없다라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 하이그레이드라는 디스플라지아라는 그 조직병리 검사의 기준을 해석하고 입증하고 충분히 그거를 도출한다 그러면 의견 진술을 합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고 제자리암을 입증해서 결국은
이 손해사정을 작성하고 제출해서 보험사 쪽에 이 제자리함이 맞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인정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각 보험사는 저희가 이렇게 손해사정을 보내도 보정이라는 내용으로 인해 이거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최종 진단이 암이 아니다, 주사암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없다라고 너희도 입증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앞서 보게 되면 보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건 제자리 악상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험사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대응을 하는 거죠. 왜 진단서에도 양성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내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넘겨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유사암 진단비 말씀드렸죠. 금액이 유사암 진단비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유사암 진단비로 인정받고 여기 보면 앞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금액이 작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천 단위가 될 수 있고 각각 보험사를 통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해결해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용종적이 했다면 결국은 수술비나 실비에 해당되느냐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도 뭐 앞서 말했던 폴립, 선종, 양성종양이라고 나와 있고 질병분류코드 D12, D13이라 나와 있어서 뭐 약관을 보든 뭐 어떤 보험을 아는 사람 여쭤봐도 다 뭐 양성종양인데 뭐가 해당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직검사 결과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지가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셔갖고 해당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리암 진단비, 즉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다 해당될 수 있게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위든 대장이든 결장이든 직장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제자리암 진단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될 수 없다. 귀찮다. 알아볼 필요 없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종 제거하셨다라면 일단 앞서 말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제대로 검토를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손해사정사 이주손해사정사였습니다.